저는 얼마 전까지 서울의 유명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임원으로 연봉 1억 원이 꽤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비혼주의자라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연애도 하고 외제차도 타며 여행과 문화생활도 즐기며 살아가는 전형적인 서울 도시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년 반이 넘도록 시골 백수로 살고 있습니다. 수입은커녕 있는 것 다 까먹어가며 미래는 어둡다 못해 아예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2021년 11월 10년을 다녔던 회사를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그만뒀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많이 냈던 제 평생 가장 사랑했던 회사였지만 최근 몇 년간 언행이 가볍고 업무 능력이 수준 미달인 사람들로 부서의 자리가 채워지니 결국 저의 부서는 파벌이 만들어지고 거짓과 왜곡된 사실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정치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업무가 안 되니까 책임 점거, 회피, 거짓 보고와 누명쓰기가 그들의 생존 전략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내 정치에 무관심하며 일만 하던 저는 위아래 구분 없이 집중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눈치 빠른 몇몇 동료 직원들은 빠르게 이직을 해서 살 길을 찾기도 했지요. 당시 저는 차장으로 입사해서 이사까지 승진한 부서 내 유일무이한 사람이었고 실력으로는 부서 내 최고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부서 내에서는 근속 연수도 가장 길었고 경영진의 신뢰도 두터운 편이었습니다. 이런 저는 그들과 타협하거나 섞이지 않았기에 열등감과 위기감에 빠진 그들에게 지상 최대의 과제는 저를 제거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함과 음해, 각종 공작 등 그들의 공격은 수년간 지속되었고 그럼에도 참고 인내하던 저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인지 저는 뉴스에서 종종 보도되는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묻지마 재판, 언론의 헤드라인 도배와 24시간 무한반복으로 특정인을 악마화하고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무차별적으로 가하는 장면을 볼 때 저의 일처럼 느껴지며 트라우마에 시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퇴사를 하고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지인의 추천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담당하던 고객인 A 건물주가 저를 스카우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 심리적으로 이를 의지한 것이 퇴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직한 회사에서 연봉도 올랐고 이직 공백도 없어서 나름 만족을 했죠. 문제는 신규사업 부서였기에 전문인과 나 이렇게 두 명이 부서 인원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군대로 치면 부대에 군단장과 사단장 단 둘만이 있고 같은 막사에서 둘이 함께 생활하는 격이었죠. 결국 저는 보직은 사단장이지만 임무는 이등병처럼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전무님은 50대 초반이었지만 제가 신입사원 시절 보았던 꼰대 모습 그 자체였고 소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잘못 끼워진 퍼즐 조각처럼 이 비정상적인 시간이 길어질수록 각자의 불만은 커져만 갔고 아무리 낮은 자세로 모시고 일을 하려 해도 전무님은 익숙하지 않은 저를 불편하게 여길 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절친한 지인의 추천이라 거절하기 어려웠고 이직 공백이 길어질 것이 두려워 섣부르게 제안을 수용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술 더 떠서 전무님과 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하나씩 입사를 했고 점점 그들만의 계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입사한 그들은 나이는 저보다 많고 직급은 저보다 아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임금님의 총애를 믿고 까부는 나이 많은 간신들에 둘러싸인 불사가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미 전무님과 전무님의 패밀리들로 채워지는 것은 모두 계획된 것이었고 그 시간을 벌기 위해 저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입지가 불안해져가는 제게도 작은 희망이 다가왔습니다. 저를 전무님에게 추천해서 입사를 하게 도와준 절친한 지인이 제 상사로 입사를 한 것이었죠. 전 이 어색한 분위기와 제 입장에서의 불합리함을 개선해주길 기대하며 지인을 반겼지만 그 기대는 며칠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지인도 결국은 전무님을 비롯한 새로 입사한 직원들과 모두 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패밀리였기에 이미 그들 모두는 한통속이었고 조직 세팅이 완료된 시점에서 저는 월급만 많이 받는 무용지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10년지기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동고동락한 전우가 아니었고 저를 몹시나 못마땅해 하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상사일 뿐이었습니다.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리라 생각했던 지인은 회의 시간에 제게 굴욕감과 모멸감을 안겨주며 자존심을 긁어대기 일쑤였고, 강압적이고 부동한 업무 지시는 물론 그들 패밀리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했습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지만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몰랐고 혼자 우정과 의리를 지킨다며 자유했던 저 스스로를 탓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들만의 세상에서 저는 설 자리가 없었고, 학창 시절에도 겪어보지 못한 따돌림을 마흔 중반 돼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538. 사랑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희망을 갖고 이직한 회사에서 이방인이자 왕따로 전락해버린 저는 결국 4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순순히 저의 퇴사를 수용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환영하는 눈치였습니다. 부서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갑자기 제게도 잘해주려고 하더군요.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란 참으로 역겹습니다. 신규 사업부서의 임원 한 명이 퇴사한다는 소식은 사내에 빠르게 퍼졌고, 퇴사 일주일 전 갑자기 회사의 대표님이 자리로 찾아와 퇴사 얘기를 들었다며 제게 면담을 하자고 했습니다. 마치 모두에게 보란듯이 말이죠. 사무실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면담은 바로 옆에서 스탠딩 미팅으로 진행됐고, 부서의 패밀리들 또한 귀를 쫑긋하며 엿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대표의 직권으로 퇴사가 아닌 휴직을 제안을 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대표님이 제게 직접 휴직을 제안한 것도 놀라울 일이었지만, 제가 이 제안을 수용하느냐의 여부도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휴직 제안을 수용한다면 제 퇴사 사유가 회사의 문제가 아닌 부서 내부의 문제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잃을 게 없던 저는 당연히 휴직을 택했고, 6개월 휴직 후 다시 다른 부서 배치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의 퇴사 소식으로 신이 났던 패밀리들은 대표님의 휴직 제안과 저의 휴직 선택으로 인해서 회사 내에서 자신들 치부를 노출하는 것에 분개하며 휴직 직전의 며칠 동안 제게 소심한 복수들을 일삼았습니다. 사람이 이토록 치사하고 졸렬할 수 있구나, 묘시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람, 정, 의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저는 이런 단어들은 이제 추억 속의 신기루가 되어버린 현실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휴직 기간 동안 시골 여행과 시골 살기를 하는 힐링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았던 저였기에 시골에서의 삶은 나름대로 즐겁고 유쾌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때였습니다. 인생에서 다시 오지 못할 기회라고 생각해서 시골에서의 모든 나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진에서 시작한 저의 시골 방랑은 진도, 해남, 장흥, 영암, 영광, 한평, 신안을 거쳐 순천까지 이어졌고, 유튜브를 운영하며 인생 최고의 자유를 느끼며 살던 때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련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때쯤 10년을 근무했던 직전 회사에서 고객으로 상대했던 A 건물주에게서 함께 일해보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의 건물을 관리해달라는 것이었죠. 직전 회사를 퇴사할 때에도 비슷한 협의가 오갔던 그 사람이었는데, 다시 특급 대우를 내세우며 스카우트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 차례 고사를 했으나 한 달 후 다시 요청이 왔고, 결국 강남의 큰 건물을 몇 개나 소유하고 있던 개인 자산가인 A 건물주의 연속적인 파격 제안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직과 이직이란 행복한 고민에 추가하여 부동산 재벌의 스카우트 제안도 받았으니 즐거운 시골 생활은 이제 아름다운 힐링으로 마무리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다시 희망찬 나의 새 출발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죠. 고심 끝에 A 건물주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회사라는 조직 생활도 버겁고 계파와 라인이 판을 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선 거짓과 배신, 음해와 공작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의 민낯에 실망한 것도 컸습니다. 반면에 A 건물주의 경우 이분만 잘 모시면 되니 사람에 대한 부담도 적고 연봉과 근무 환경도 좋으니까 나름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A 건물주에게는 11월 1일자로 출근하기로 의사를 전달했고, 휴직 중인 회사에는 휴직 종료일인 9월 30일에 맞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휴직 기간을 한두 달 더 연장할 것도 고민했으나 저를 배려해준
대표님과 회사를 생각하니 너무 제가 계산적인 것 같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어리숙한 판단은 저의 자살골이 되고 말았죠. 멋진 미래를 결정한 저는 순창에서 1개월 동안 마지막 휴가를 보냈고, 제 인생에서 은퇴 전에는 다시 못해 볼 휴가이니 맛난 음식과 멋진 명소를 다니며 한 달이라는 시간을 불태웠습니다. 이때까진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건물주와 약속한 출근 예정일은 11월 1일을 앞두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미팅을 한 이후 A 건물주는 갑자기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문자와 전화는 물론 측근들을 통해 연락을 해도 저의 입사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해왔으나 저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이 건물주의 달콤한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걸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어떻게 말을 몇 마디로 이렇게 쉽게 판단을 했을까라는 후회가 몰려왔으나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A 건물주는 제게 2번이나 인생의 쓴맛을 안겼으니 지금까지는 제게는 역대급 낙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왜? 어디서 왔어? 아직 광주요. 광주? 네. 광주 어디? 아, 당문초등학교? 알았어요. 아직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유튜브에 올릴게. 제가 뭐예요? 서울 촌놈의 사람 사는 세상. 잘 가. 안녕. 안녕.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응애와 공격으로 정든 회사를 아쉽게 그만두었고, 거기에 이직한 회사에서도 지인의 배신과 집단 따돌림을 겪으며 휴직을 했던 제가 또다시 사람의 거짓과 배신으로 카운터 펀치를 맞고 KO가 된 것이었죠. 그냥 KO도 아니고 3번 연달아 다운을 당하며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리숙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제 욕심이 과했거나 생각이 너무 많아서 빚어진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모두 고려했었지만 사람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믿었던 대가는 혹독했고, 우려했던 경우의 수 모두가 현실이 되어 1년 사이에 3번의 시련이 연속으로 찾아왔습니다. 비도 나누어서 적당히 와야 우산으로 막을 텐데 장마가 너무 길었고, 거기에 비해 제 우산은 너무 부실했던 것이죠. 사랑을 믿는 것이 죄가 되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세상,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결국 건물주의 배신, 그 카운터 펀치를 제대로 맞고 몇 달간을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쯤부터 마음을 추스리며 시골에 정착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집과 직업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힐링의 목적의 시골 여행과 시골 살기가 1년 만에 이제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위한 도전, 그리고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2년이 마치 꿈을 꾼 것처럼 희미하지만 영락없는 현실임을 느낍니다. 시골에서의 새 출발을 위해선 지난 저의 모습을 지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시에서의 삶을 머릿속에 삭제하고 시골 속 있는 그들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것, 한마디로 주제 파악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시골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에 적응하고 그 일원이 되어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 너무 겁에 질린 표정인데. 비록 준비되고 잘 계획된 시골 정착이 아닌 상처와 고통으로 인해 급조되고 한심한 시골 정착의 도전이지만, 그리고 사람도 별로 없는 이 시골에서도 못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받지만 하루하루 묵묵히 웃으며 나는 괜찮다, 앞으로 잘 될 거야 를 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게는 돌아갈 곳도 피할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매섭게 부는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는 출렁다리 위에서 줄 하나에 의지한 채 아래도 뒤도 옆도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며 천천히 전진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어찌 보면 인생은 정말 출렁다리를 걷는 것과 흡사해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도 저도 걷고 있고, 오늘은 물론 내일도 모레도 살아있는 내내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이 무서운 출렁다리를 지나면 드디어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으로 말이죠. 고사리가 고사리가 봐라. 고사리가 고사리가 고비도 많더라. 고사리 많대요.
살인데 어유 영롱하네. 쟤는 아들 재밌어 한다. 몸이 가벼워서 더 잘. 요 위에 올라가면 뭔데 또? 너무 늦어서. 네. 아저씨는 어디서 왔어요? 신창에 내려와 있어요. 아 귀찮아하려고. 네. 아 잘했네. 가끔 내리막이 힘들 때가 있죠.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See